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오늘, 내일까지가 고비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뭐 날씨는 여전히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입춘인데, 이게 뭐, 입춘이라는 말이 무식할 정도네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집회권 관련해가지고 정보관하고도 통화를 좀 하고, 뭐 설명을 하니까 참 잘 알아들어요. 근데 정보관은 기본적으로는 립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립 서비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면서 근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피해자로서 그냥 당해도 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뭐 모르고 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근데 그, 그 내용을 일단은 수사팀장한테는 전달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보고,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난 31일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 이게 결국에는 공소장에 공소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온 기사예요. 이거를 조금 제가 도식화를 좀 해봤어요. 이해들을 자꾸 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정말 쉬운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스태킹한 거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뭘로 했는지 아실 거고, 이거는 경험이고 실제 상황이었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횟수에 걸쳐가지고 설명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에 아직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실제로 또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피해를 봐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사실 짜증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일단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 내용의 일부분을 일단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서 나머지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1월 17일에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이는 걸로 해가지고 김판중 씨가 첫 재판이 1월 17일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48만여 명에게서 72만 회에 걸쳐 돈을 받아, 돈을 받아, 이 돈을 받았는 금액이 72회 동안 48만 명에 의해 가지고 요 기간 동안 2조 원 이상의 그게 2조 2천 몇백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정도의 돈을 받은 거를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이 사람이 구속 기소를 당했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48만 명으로부터 72만 회에 걸쳐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약 2조 원 정도 되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현금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현금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가상자산으로 바꿨대요.
이 현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현금을 조금 이따 보면은 누가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 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대로 쓰면은 현금을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그 가상자산이 뭐 이거 외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현금을 준 이유가 원금이다, 출자금이다, 또는 투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현금을 줬느냐? 이 현금을 줘가지고 가상자산을 샀느냐? 이 현금이 원금이고, 출자금이고, 뭐, 투자금이고, 또는 스테이킹이고, 뭐, 이렇게 이제 두서가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거기에다가, 이 돈을 그러면 누가 받았느냐? 재단이 받았느냐? 운영사가 받았느냐? 소개자가 받았느냐? 돈을 재단, 운영사, 소개자한테 주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꼭 좀 연락을 해주세요. 그 경우는 일반적인 스캠의 전형적인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 현금을 이런 그 재단이든 운영사든 뭐 소개자한테 내를 소개한 사람이든 여기에다가 현금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이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현금을 요 상태까지만 가지고 있고 이 국내 거래소에 내 원화를 출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처음 이런 암호화폐들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암호화폐를 트론,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뭐 이런 거를 판 사람이 국내 거래소에서 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미 돈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짜로 줘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가 KOK 플레이 KOK 재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돈은 누구한테 줬느냐? 내가 현금을 준 쪽은 결국에는 거래소의 매도자한테 가상자산을 내한테 판 사람한테 준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어, 이 자기 통장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소개한 사람은 통장한테 통장 계좌로 보내가지고 이런 절차를 겪은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개자한테 돈을 준 걸로 이 사람이 또 돈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 소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상받았는 걸 가지고서 그만한 숫자의 가상자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 현금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이 자금 조달에 해당이 되는 게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틀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 보호장에 대한 부분을 원금 보호장을 약속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원금 보호장에 대한 그 명확한, 그러니까 이게 그 재단, 운영사, 고레벨, 모집책, 뭐 이런 것 중에 이런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란 용어를 쓰고 이 원금 보장 약속을 했다는 출처가
이 재단 관계자냐, 고레벨들이냐, 모집책이냐, 뭐, 그러면 또 내 개인적으로 소개를 한 사람이 했느냐. 이런 것들이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재단도, 그 다음에 그 운영사도 그런 내용의 원금 보장 약속을 하는 내용의 이 기록물이 증거가 될 만한 출처가 이네들이 했다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나머지 사람들은 고레벨도 좋아요. 근데 뭐 여기서 모집책이라고 하는 게 뭐 몇 성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는 추가로 뭐 판매원, 하위 판매원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떤 데는 뭐 총책, 최상위 모집책, 뭐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뭐 그런 이야기도 그런 내용도 그런 단어들을 쓴 데도 있는데 공소장 내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일단은 나와 있는 거는 총책 뭐 그다음에 모집책 판매원, 하위 판매원,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원금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출처가 어디인 쪽에서 나왔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2019년 8월 남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에서 설립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 6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쭉 다 보시고 토큰을 구매하고 그러니까 이 토큰은 지불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으로서 그 토큰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큰을 구매한다는 용어가 뭐 산다는 이야기로는 똑같은데 우리는 이런 구매한다는 용어보다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토큰을 매수하고 이를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예치를 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KOK 토큰을 매수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꿔 예치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거 역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KOK를 사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예치하면은 수당을 토큰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치라는 표현을, 이 지갑 내에만 가지고 있느냐, 정말 여기에서 예치라는 표현을 스테이킹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스테이킹을 했다 그러면 수당이라는 것보다는 보상을 토큰으로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고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였느냐? 토큰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조금 있다가 신문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이 사건 고소자 단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대요. 출자금 전액. 그 다음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이거는 그대로 유사 수신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출자금이라는 거를 아까 보셨던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원금, 그러니까, 어, 출, 출자금이라고 이야기한 게 원금, 출자금, 투자금, 이거를 하나로 봤을 때, 그거를 여기서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거에 원금에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전에, 그 다음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요게 보상이지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출자금은 또 뭐였냐? 이쪽에서 그 피해자들, 고소인들이 저희도 분명히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 고소인들은 현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는 약정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보여줬어야지. 그리고 이런 약정을 하면은 이게 어, 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그 지금은 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해도 안 해도 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출자금 약정하실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십사.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나중에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하나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이게 2024년 3월 5일에 그 이 피해자 단체에서 신문 뭐 창간 준비호니까 뭐 창간호도 아니고 준비호네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여기 보면 한류 열풍을 이용한 돌려막기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폰지죠. 근데 지금 그 돌려막기 사기는 폰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폰지도 사기니까 뭐 사기로 들어갔다라고 치고 좋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 수익이 생긴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 수익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보상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를 미끼로 했느냐, 이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는 그 수익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수익을 낸 걸로 우리한테 보상을 준 게 아니다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예치금에 따라 매월 최저 4%에서 최대 20% 이자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예치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은 스테이킹, 이렇게 스테이킹 하면 예치금에 따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20%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2%가 맥스였고 현재로는 3.8%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을 토탈을 하면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은 이런 퍼센테지가 아니고요. 수백, 수천, 수만 프로도 되지 않겠나. 제가 뭐 확실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당장 스테이킹 리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채굴 수익이라는 게 있고, 소개를 한 리프럴 리워드, 그러니까 후원 보상, 우리 식으로 하면은 후원 수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급 수익이라는 게 또 하나가 존재해요. 근데 등급 수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보상률을 고레벨들한테 주어져요. 특히나 팔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뭐 또 뭐 해가지고 팔성이 여러 명이면 n분의 1로 되는데 그 사람만 그 1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전체의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을 토탈한 거에 1%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뭐 이런 퍼센테이지가 아닌 수천 수만 퍼센테이지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가지고 이전의 투자자들에게 수입이랍시고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는 게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저기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일단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수익금을 가지고서 보상을 줬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15개라는 거에서 보상은 거기에서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줌으로 해외에 계시는 분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5432일이 끝나고 나면은 주는 게 없다. 보상이 다 떨어지니까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받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게 그 메인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생긴 걸로 다시 보상을 좀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명확치 않아 다음에 생각이 나면 한번 다시 올려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5, 4, 3, 2 이렇게로 1, 2, 3, 4, 5년 차가 되면은 다 없어진다. 근데 지금 저희는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래저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익을 만들었는 이런 콘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수익을 가지고서 돌려준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는 알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수익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그 표현을 여러 번 했지요. 차라리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 엄청난 돈을 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수익금을 수익이 나야지만 이 돈을 좀 뭐 보상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뭐 KOK는 구매 금액의 7에서 12%에 달하는 수당을 KOK 토큰으로 지급했대요.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저거지요. 요 구매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스테이킹을 해야지만 이게 생기지요.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올 경우 유치 인원에 따라 수당도 지급했다. 유치 인원에 해당이 되는 수당이 아니고 유치한 사람들이 얼만큼을 그 스테이킹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개혁회는 가격 하락 없이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게 정말 어, 이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지, 또는 고레벨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소개자들 중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가격 하락이 없이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식도 아니고. 주식은 아무리 떨어져야 하루에, 아, 마이너스 30%, 최대한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30%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는 하루에 수천, 수만 프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9%, 뭐, 100불짜리가 1불을 하면은 99%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0.0, 그 뭐, 1불이 아니고 0.1불, 0.001불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루나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99.99 뭐 이런 식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기 좋은 말로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원금 보장을 한다고 가격 하락 없이 원금 보장한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어, 소개를 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는 뭐 정치인들 뭐 이거 해봐야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보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중요한 게 저도 오늘도 정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상으로 우리가 원금을 현금으로 했다 그러면 저도 사기로 가든 유사수신으로 가든 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가치 변동이 어마어마한 이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스테이킹이라는 명목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기를 친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상장이 되기 전에 이게 얼마까지 상장이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 가상자산을 발행을 한 쪽에 다이렉트로 지갑으로 내 지갑을 생성을 해가지고 내 지갑으로 넣어주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 현금을 주고 나면은 이것들이 날라버리죠. 상장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코인 사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것들은 거래소에서 그 KOK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USDT를 사서 우리 지갑으로 보내고 그거를 다시 스테이킹을 해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은 좀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띄우면은 어, 현금이 원금이었다. 그다음에 보상도 그 보상을 주는데 수익을 내는 거 가지고 보상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익을 낸 걸로 그 보상을 주겠다.
보상을 주는 건 또 토큰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해요. 내가 여기 참여하면서 저 사람들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출자금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뭐죠? 투자금도 될 수가 있고 스테이킹도 될 수가 있고 일단은 계좌로 보내요. 어떤 계좌? 주소, 스테이킹 주소로 보냈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절차에 따르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로 모여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것들은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아니면은 USDT였다가 KOK로 또 그 스테이킹 지갑에 모여 있죠. 그럼 그거를 스테이킹 한 만큼에 대해 갖고 보상을 그 스테이킹 됐는 거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아, 네 이만큼 스테이킹을 했으니까 네 이만큼 그 스테이킹 지갑에서 끄잡아내 갖고 줬느냐. 그다음에 소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스테이킹 지갑으로 넣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걸 가지고서 먼저 소개를 한 사람한테 그만큼을 빼가지고 보상을 줬느냐. 그쪽에서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15억개에서 보상이 나도 소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한 사람도 나도 거기에 후원 수익에 대한 부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그 채굴 수익에 대한 거를 보상용에서 줬지, 스테이킹 돼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주지를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죠. 그쪽에서는 돌려막기식으로 했다면서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출자를 해놨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럼 보상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아야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현금이 아니고 KOK로 줬는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못하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주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 이 2차 집회를, 집회 신고를 제가 어제 하고 왔고, 12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오후 3시에서, 1시에서 3시 반까지,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 이유는 제가 지난 1월 9일 날 집회를 했을 당시가 약 40일 정도, 어, 1월 13일, 12월 1월 13일.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됐던 시점에 한번 그 집회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그 집회를 한 이유가 그 재수사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그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거를 5개월간 재수사를 하고 나서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는데 울산경찰청에서는 제가 그 12월 19일 울산경찰청을 방문을 한번 하고 그때 모발인 의견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 또는 그 수사팀장하고 한번 만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작정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전화가 일단 안 되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갔었는데 그 민원실에서 한 분이 모발인 의견서를 가지고 그 수사팀이 있는 곳에 그거를 전달을 하고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또는 이제 그 만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신다고 올라갔다가 왔는데, 뭐 전화 통화만 한번 그 민원실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담당 수사관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뭘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월 9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 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이 울산경찰청에서 그동안 수사를 한 게 특경법상 업무,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는 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담당 수사관은 다 이해를 하고 다 잘 알고 뭐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 이 이야기예요. 수사를 하나도 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도. 그러면은 1월 9일 날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은 이제 이 사건 우리가 이관을 했던 거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오늘이 2월 4일이네요. 50일 되는 시점이에요. 1년 4개월, 5개월, 1년 9개월 동안 서울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게 울산경찰청을 또 넘어왔는데 50일 또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사를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그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 결국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서류를 보고서 다 안다. 웃기 샀는 소리죠. 그래서 고발인이 제대로 진술을 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되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공소장 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용어도 엉망진창이고 출자금 뭐 약정, 그다음에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팔았대요. 뭘? 토큰이든 뭐 그게 어떤 데는 이 토큰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다시 그 바꿔가지고 예치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공소장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의 잘못도 분명히 있고, 검찰의 잘못도 있는데, 가장 잘못된 쪽은 고소를 한 원고 측의 그 고소인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 공소가 제기가 됐는지 그 내용을 듣고자 방청하라고 한 사람을 이 사람들은 뭐 범죄 집단처럼 취급을 하고 공모자처럼 이렇게 그 공범자처럼 또 취급을 하고 그 내용 듣는 것조차도 막는 이런 정말 몰상식한 집단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몰상식 그 자체라고 봐요. 의사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 마찬가지로 특히나 법원에 방청을 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상대 범죄자하고 동조를 하는 쪽에서도 방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방청을 하는 경우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할 거네요. 그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누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느냐? 보수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를 하면 뭔가 다 끝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를 하면은 또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을 만났다고 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국감 또는 추정 60분에 그런 게 한번 방영이 되면 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송치가 되면은 경찰 수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검찰로 넘길 때 송치해서 넘기면은 또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구속 수사를,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또 뭔가가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기소를 한다 하면은 또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인단이 17명이, 17명을 그 피의자가 선임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17명이 그 지금 피해자 측의 한 사람의 변호인보다 능력이 절대로 처진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싸움을 한다. 누가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내용 자체만 봐도 제가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그 1200명, 1300명 그들이 전부 다 고소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보 소스를 한 곳이라도 좀 받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니까 거기가 뭐 거기에 이제 뭐 적을 좀 두고 있다고 그 뭐 카톡 뭐 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닉네임으로도 올려놓고 뭐 했을 때 그게 피해자 90만 명,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 90만 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하나가 종결이 되면요. 다음 하는 사람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을 때 이미 판결이 난 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홍보를 때리고 뭐 그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홍보를 때리면은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이미 사람들이 법으로 다, 그, 판결이 났는 내용을 그렇게 되면은 힘없고 내용도 제대로 뭐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자 모임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리를 가지고서 싸움을 하기에는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차 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날이 거의 만 2달이 되는 날이에요. 강남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간 지 또 2달이 흘러가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경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뭘 어디까지 확인을 했느냐? 듣고만 한 거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출자금이라고 하고, 뭐 투자금이라고 하고,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현금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지금은 유사수신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 가상자산의 가치가 이게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냐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스테이킹 할 때는 1달러였고, 어떤 사람이 할 때는 7달러이고, 어떤 사람이 할 때는 0.14달러였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 가치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수시로 바뀌는데. 그런데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가상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줘야 돼요. 그게 제가 웃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커뮤니티 풀이라고 하는 쪽에서 예치를 한 게, 400 million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5천, 5천억, 뭐, 5,500억, 뭐, 이 정도 됐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K스타의 하나의 가격이 0.0006달러예요. 지금 소수점 4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어, 100만 달러, 그 6이니까, 뭐, 400만 개였, 4억 개였으니까, 뭐,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0.0004달러라고 하면, 4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뭐 10만 불인가요? 100만 불이라고 칩시다. 100만 불짜리를 거기서는 뭐라고 하나 하면은 몇 천억, 몇 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정말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떼갑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던 거지만은 그 내용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서 이야기할 때 총책이 주범이죠. 그게 누구예요? 한지욱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또 송씨라는 사람이 제일 앞에 그리고 그 사람을 타겟으로 엄청나게 법적 싸움을 했어요.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다 됐고. 근데 지금은 임판종이라는 사람이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총책도 주범이라고 한 사람이 또 바뀌었지요. 그 전에 송씨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많이 해오다가 또 주범이 김씨로 바뀌었지요. 이제는 이 공소장에는 또 한씨가 또 저거예요. 총책이에요. 주범이에요, 주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이 좀,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예를 들어 그 말씀 수차례 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2천 US 달러로 돼 있는 게 8만 2천 US 달러가 내가 투자를 한 현금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현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 거기에 무조건 동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대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되는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상태로 힘의 규합도 필요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상대는 법정에 갔을 때는 뭐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를 않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방청 자체를 못하게를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여자 맥살을 잡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또 거기 있는 사람은 성추행, 그, 느낀 게, 뭐, 그 성추행으로 느끼면은, 그,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다. 이러고들 있어요. 그리고, 이, 제가 어제 뭐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왜 원금이 현금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US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현금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이에요. 이제 와서 가상자산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도 또 일관성이 없어요. 끝도 없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는 떳떳이 뭐 방송에서조차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원금 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다. 여기 뭐 투자든 뭐든 이런 거 하지도 않았을 거다.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기록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고, 그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재단에서 쓰고 최고 직급자가 그런 게 썼고 했다 손 치고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범죄자죠.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쓰지 않았는데 저보고는 저쪽에 공범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피의자의 김판용 씨의 뭐 공범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우리 협의회 사람들을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금이 현금이라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원금이 현금이라는 그 주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봐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현금으로 스태킹을 한 사람, 출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출자를 한 게 현금으로 하신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한 분이라도 출자금 거기에 어, 출, 어, 그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 약정했는 거. 출자금 전액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했는 그 내용을 어느 분이든 뭐 이렇게 적었으면은 뭐 그 비대위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없을 것 같아요. 있으신 분 저한테 한번 보내달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내용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17명의 변호인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잘했던 못했던 일반 피해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쉽게 그 피의자 측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이라고 할까요? 뭐 그 구멍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을 기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서 뭐 자동차를 타고 나가도 비행기를 타고 나가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걸 모를 것 같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그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 결과는 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이 사건이 검찰조차도 불송치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수사 요청을 했고, 그걸 또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거를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는데, 울산경찰청에서는 2차 집회 그 기준으로 해서는 만 또 2개월이 또 흘러가 버려요. 또 죽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 그러면은 경찰이 들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사건이 같은 경찰 측에 넘어왔는데 또 2개월을 또 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차례의 수사관 변경이 있으면서도 이 울산경찰청까지 합치면 결국엔 5번이죠. 5번이 바뀌면서 한 번도 이 고발인 진술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경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경찰도 한 2번은 만났던 거고, 두 번째 한 번, 세 번째 한 번, 네 번째는 뭐 재수사까지 합치면 세 번인가 만났지요. 근데 울산경찰청은 천재들인가 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나지 않은 경우는 울산경찰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전에 커뮤니티 풀에서 투자를 했던 1호 프로젝트가 똥 나버렸죠.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을까? 그 되도 않는 105만 개, 어, 케이스타, 그 가치 없잖아요. 105만 개 해봐야 그 뭐, 소수 좀 네 자리 치면은 몇백 달러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NST라는 토큰, 거기서 발행되는 NST 토큰 상장 안 됐잖아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개발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아갔을까? 현금으로. 그러면 그 현금은 또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뭐 자금 세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임 정도를 개발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거꾸로 KOK 플레이 앱 하나 개발을 하는데도 얘들은 KOK 플레이 앱을 개발했다라고 하잖아요. 플랫폼 구축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뭐 앱인데 시사멘트리 추적에서 영상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70억 정도를 KOK 재단으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결국에 KOK 스테이킹 지갑 속에 비트이드 USDT의 행적, 그 다음에 미국의 메탈 아처가 그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전 사업자 그 인수를 양도를 한 쪽 업체에서 매년 했던 매출 대비 이 메탈 아치를 인수한 주식회사 미디움의 뭐, 김판정 씨, 정윤호 씨,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 뭐, 이 디렉트로 되어 있는 거기는 22년도에 160, 저게 뭐고, 옷, 그, 지금 금액을 1,580 몇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거의 약 200억.
그것도, 어, 도금, 도금 관련되는 이런 그 제조를 해가지고 그만큼을 벌었다. 매출을 올렸다. 그거는 뭐, 2022, 23, 2023, 2024인지 2022, 23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업체가 그런 완전 비경험, 비전문 분야의 사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 또한 뭘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금 세탁.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도 사람이 몇 명 돼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주로 싸움을 해왔던 건데,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거 믿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둘째 치고, 저희는 그렇게 한번 깨구러지는데, 깨구러지기 전에 우리 것도 지금 제대로 이 수사를 해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것까지도 기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2차 집회를 그, 하게 됐고, 하려고 이제 신고까지 했고, 그 이유는 공소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더 열심히 우리가 이 빨리 그 우리 사건이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예, 뭐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오늘 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2월 12일 오후 1시에서 3시 반까지 집회를 울산경찰청 앞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